안녕하십니까. 온누리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문학이 꽃피는 나로 시즌 제5 이원록 264편 제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패널과 이육사님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서울 전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패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네, 너무 덥죠. 예. 날이.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솜사탕 이종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벽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타샤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곧장 이육사님의 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새벽풍경님께서 준비하신 시는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고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네네. 내가 이상해? 마이크 너무 멀어서. 왜 저래? 하지 말라고. 어머, 안 통하는 것도 있구나. 우리만 받아줬구나, 선생님. 기분이 되게 좋으세요. 저만 못하게 해요. 둘이 있을 때만 하게. 하지 마, 그런 말이. 처음부터요? 여기 선생님 넘기실 거. 예. 넘기는 것부터? 네, 제가 준비한 시는 이육사님의 교목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교목, 이육사.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잎. 미안해요. 다시 순서부터. 목소리 너무 예쁘시다. 이쁜 척 하려니까요. 얼굴도 이뻐. 예쁘시다. 시 낭송 수업도 하시면 돼요. 네. 교목, 이육사.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남이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예. 아주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교목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나무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렇게 큰 나무를 이제 교목이라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높이가 8m가 넘어야 된다고 해요. 8m 여기서 그 교목은 저기 우리 연산군묘 앞에 은행나무. 은행나무. 예, 그게 교목이죠. 그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교목입니다. 네. 예. 줄기가 곱고 예. 키가 큰 나무. 예. 그러니까 줄기가 그렇죠. 구부러졌으면 안 되고 그런 나무. 그 이제 내용은 이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해서 맨 마지막에 명령어를 딱 썼습니다. 그죠? 말아라 해서 네. 굉장히 강한 어조를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한 정신력을 나타낸 게 아닌가요?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예. 그러니까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우뚝 서서 남아 있으라는 어떤 강한 정신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시 자체에서는 핍박 같은 거는 이제 안 나오죠, 그죠? 이제 그렇죠. 세월에 불타고 예. 그거를 저는 그렇게 보셨군요. 세월에 불타고를 약간의 핍박으로. 그때 때가 때이니까 또 이 시를 쓴 때가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으로서 예. 1940년도에 이 예. 시를 쓰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일제 억압을 시대적 병역이 그때 이제 강점기 시대니까 그 억압을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 저항 의식이 나타난 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강한 정신력을 좀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교목에서는 보면 이 교목은 시인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시인을 동일시하는 걸 어쨌든 교목 자체를 이제 의인화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혼자 설레는 마음 뭐 이런 것도 있고 쓸쓸하면 뭐 하니까 그냥 나무가 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꼭 그리고 끝에 SS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어떤 동지한테 보내는 그런 편지식의 시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그 큰 나무는 이렇게 나무 안에 왜 그 뭐라 그러죠? 그 구멍이 이렇게 난 고목. 고목처럼 그렇게 그걸 말씀하시는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 나무 그런 거는 그 정도로 오래되고 나면 그런 나무에는 꽃이 안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오래된 그거를 말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보셨군요. 꽃이 안 피는 것이다. 교목은. 교목이 꽃이 안 피나? 교목도 꽃 피죠. 여기 은행나무도 은행 맺죠, 그죠? 그러면 교목도 꽃 펴. 첫 번째 이제 푸른 하늘에 닿을 뜻이라는 건 교목이니까 굉장히 큰 나무잖아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보면 하늘에 거의 닿을 정도로 이제 큰 나무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에도 꽃피지 말아라 이거는 그 어떤 굴하지 말고 어떤 강한 정신력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시 안에서. 이거는 꽃이라는 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꽃이 아니고 그 어떤 정신력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이 세월에 불타고를 어떻게 봤었냐면 교목을 이렇게 큰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껍질이 새카매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진짜 불이 타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새카마니까 그게 세월이 가면서 새카매진 거니까 세월에 불타고 이렇게 그 나무가 그 껍질이 검은 것을 이제 그렇게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저는 불타고를 세월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서서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때가 지금 1940년대니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때고 또 이육사라는 사람 자체가 감방에도 들어갔다 해서 이육사라는 게 그 수인 번호잖아요. 그렇죠. 64번. 264번. 그래서 이육사라고 한 것듯이 이 시에서도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이분의 시를 다 읽어보면 굉장히 그 투쟁적인 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많아요. 강한 정신력을 나타내는 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교목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어쩌면 이게 교목이 굉장히 키가 큰 나무잖아요. 줄기가 굵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흐지부지 안 하고 그 어떤 그 강한 정신력을 이 교목이라는 거에다가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셨군요. 네네. 이 시를 너무 한 행에 이렇게 연연해하지 말고 저는 전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 1년을 읽고 그걸 해석하려고 막 이러고 2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단어 시어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잘못 익힐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떠신가요? 뭐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이육사 시인은 그 우리 저항 정신이 있는 시인 다른 그 일제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늘 자기 생각을 꿋꿋이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시기도 하셨고 이 부분의 시가 다 민족애가 다 들어있는 저항의식이 있는 시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교 어미가 좀
꽃피지 말아라. 그리고 뉘우침 아니라 그 못해라 하는 게 부정적이잖아요. 예, 그 명령어에서 예, 그런 예. 것도 왜 그렇게 했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해서 좀 하나하나는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그럼 해보세요. 예. 알다시피 이때 시대는 다 계속 반복돼서 얘기 나오는 거지만 이제 강점기 때이기 때문에 우리 시인들은 특히 또 시로 그런 거 민족 그 자기애를 나타내고 애국심을 나타냈잖아요. 이 시 자체도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이제 강이란 의지가 좀 보여지는 시고 그걸 그렇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시대가 부정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국민들 모두가 그래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작가 저항 정신 그리고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자 해서 교목이라는 거 썼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어쩌면 당신 자신을 교목으로 좀 두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커다란 나무처럼 힘있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아무리 일제시대가 힘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늘 꿋꿋하게 서주는 그 나무처럼 살아보는 게 어땠겠느냐 저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꽃피지 말아라 뉘우침 아니라 했는데 그 마지막 연에 마침내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여기 마침내가 이제 다른 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닌가요?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소리가 저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목이라는 사람을 SS를 교목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교목이라고 붙여주면서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절개를 교목에 그러니까 마침내 호수 깊이 거꾸러져도 차마 바람도 흔들지를 못하니까 네 뜻을 굽히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 SS에게 이런 시를 해서 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의 정신력 그거를 전한 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시군요. 그러면 여기 1년의 맨 마지막 년에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그랬어요. 봄도 꽃피지 말아라는 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세월의 핍박에도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라는 거는 그 화려한 거, 강한 정신력으로 그런 걸 좀 견뎌내라 그런 거 아닌가요? 겉의 화려한 모습보다는 단호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겉의 화려한 모습.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월에 불타서 꽃을 필 수가 없죠. 그런가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봄에도 꽃 피지 않아도 교목 그 자체는 꽃이 핀다라는 건 자기를 이제 꾸미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교목 그 자체는 그 거대함으로 그 의의를 갖고 있는 충분히 우리에게 뭔가 정신을 주고 의의를 갖고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작은 이런 나무들처럼 꽃 피워서 자기를 이렇게 장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저는 이제 겉에 화려한 모습보다는 강한 정신력으로 견뎌내라는 소리 같아요. 교목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꽃펴가면서 자기를 꾸밀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그랬어요. 이제 거미집이 이제 그 교목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먼지가 좀 껴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낡은 거미집이 이제 이렇게 있네요.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그랬어요.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는 건 왜 설렐까요?
그거는 외부의 어떤 그 바람에 농락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은 아예 뉘치 아니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교목이 네. 이제 낡은 거미집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약간 의사란 또는 이제 이걸 인간으로 본다면 이 거미집이 옷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추한 옷을 입고 있지만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낡은 거미집 같은 거에는 아예 그 뉘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겉모습 이런 거에는 전혀 뉘치지 않고 끝없는 꿈길에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끝없는 꿈길은 우리가 이제 저는 시를 볼 때에 이렇게 그 상징, 특히 그 관습적 상징을 중요시 여겨요. 그럼 첫 번째 연에 보면 푸른 하늘에 닿을 듯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푸른 하늘이 보통 관습적 상징으로 뭐냐면 희망, 꿈, 이상, 그렇죠. 자기가 바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막 닿을 듯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마음. 꿈길에서 혼자 설레이죠. 그렇죠, 설레이죠. 설레이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면서 마음은 아예 그렇죠. 뉘치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상이 곧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그 이상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루어질 듯 안 이루어질 듯 하는 거기에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겉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렇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가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다라는 건 이게 검은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인가요? 지금 이 검은 그림자는 교목의 그림자죠. 그렇죠. 교목의 그림자죠. 교목의 그림자입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쓸쓸하면은 누가 느끼는 건가요? 그거는 타인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나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혼자 그렇죠.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목 자신도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쓸쓸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 쓸쓸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이잖아요. 1년과 2년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1년은 꽃도 피지 않을 정도로 당당한 모습. 2년에서는 이상을 이룰 것 같은 설레는 그 마음. 그런데 이게 확 변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그죠? 검은 그림자가 자기 모습이니까 그걸 보다가 쓸쓸한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마침내 뭐래요? 호수 깊이 거꾸러져. 그냥 쓰러져 버리면. 그렇죠. 그럼 호수 속에 만약에 그 교목이 거꾸러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뜻을 굽혀가지고 그 절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독립운동에 그러니까 그런 그 뜻을 꺾어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타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워서 시가. 근데 나무가 큰 나무가 호수에 거꾸로 져버렸다면 인간으로 치면 어떤 상태가 되냐는 거죠. 잠수를 하면 죽는 거 죽는 거죠. 죽는 거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내 모습에 대해서 쓸쓸함을 느낄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바람도 흔들지 못해.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바람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바람이라는 것도 관습적 상징으로 외부의 시련인데 어떤 시련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 거야. 교목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희망적이라기보다. 아니죠. 아니죠. 상당히 희망적이죠. 어떤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바람에 의해서 내가 쓸쓸함을 이렇게 느낀다면 외부적 환경에 쓸쓸함을 느낀다면 차라리 나는 죽어서 나를 흔들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정도로 그 강인한 정신을 이야기한 것이다. 어둡네요, 근데. 강인해. 강인해도. 아니, 근데 이분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또
감방에서도 많이 계셨었고 이때의 모든 지식인들이 다 어두웠고 고난을 받고 그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육사님의 시가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가 많더라고요. 항쟁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시에. 개인적으로는 뭐 의열단에도 가입해가지고 그래서 독립운동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누구누구에게 또 그렇게 쓰신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편지도 많고 산문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주로 편지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글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이제 이육사 문학관이 저기 안동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 안동에서 했어요. 안동까지 갔어요. 갔다가 이제 문학관에 들어갔을 때 그 옆에 이제 집도 복원하고 그랬는데 좀 깜짝 놀란 게 그 문학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육사님 따님이 계시는 거예요. 70이 넘으셨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3살인가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기억이 없대요. 기억은 없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 주위의 친척들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곱고 단아하시게 그렇게 거기를 지키시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서울에 또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 성북동 있잖아요. 그 보문동 거기 와서 몇 년간 사셨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봉동에 와서 좀 사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육사 문학관도 여기 이렇게 선점하고 그럴 텐데 하여튼 굉장히 의지가 굳고 술을 먹어도 절대 횡설수설하는 적이 없으셨던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그 교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 그때 당시를 살아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육사님의 다른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솜사탕님께서 황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혼 이육사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선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한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버린다. 그리고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살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할 가치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고비 사막을 끊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도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안에게도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내 5월의 골방이 아득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정정이 사라진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5월의 병상에서. 예, 병상에서요? 예, 5월의 병상에서 쓰시더라고요. 아프실 때 쓰셨네? 네네. 무슨 외로움을 느끼셨네요, 그러면. 그죠? 근데 여기서 골방인데, 골방, 자기의 골방. 골방은 이제 구석진 강을 얘기하는 거, 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육세 등단작이더라고요. 예, 이게 등단작이에요. 예, 예. 1935년. 예.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거 외부와 차단된 그런 거겠죠. 예, 구석진 방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육사님의 스케일이 다른 시인하고 달라요. 네, 굉장히 크죠. 예, 엄청나게 엄청 큰 사람이에요. 예. 전 세계를 아우르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20뿐만 아니라 그 꽃이라는 데도 툰투라 지방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그 얘기도 하고 여기 뭐 보면은 고비 사막 아프리카 다 나와요. 예, 그죠? 그래서 보통 시인하고 다르게 정신적 세계가 엄청 크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실 그 우리가 지구의 반대편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분은 아마 이쪽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 같아요. 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죠. 아니 공부는 자기 집에서 했죠. 아니 중국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했었는데 아마 이 선생님은 그쪽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도 그 독립운동하러 가셨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분의 정신 세계가 정말 세계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 중에 하나의 그 광야를 보면 그 세계가 너무 크게 나타나요. 커요. 예. 그래서 보통 다른 시인하고는 엄청 다르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도 않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꼭 이겨나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남자답죠. 시가 좀 사나이다운 시가 많아요. 사나이 닿을 뿐만 아니라 그 기계를 난 참 희한한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방이라 쓴 거는 내가 지금 골방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극적 자기 그 인식의 공간을 골방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민과 번뇌 그런 거에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니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황혼은 보통 이렇게 그 다음에 밤이 오기 때문에 황혼이 오면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된 고독감에서 그러니까 이 황혼이라는 걸 안식과 평화로 표시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이제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래서 인간의 외로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서 바다의 한 갈매기들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외롭다는 걸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비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바다의 흰 갈매기들이 뭐 이렇게 외로운가? 들인데, 그죠? 한 갈매기라고 그래. 한 갈매기들이라고 썼는데 바다가 원래 광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매기는 얼마나 작아요. 그 인간은 또 얼마나 작아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데에 그렇죠. 있는 한 인간은 지금 얼마나 적겠어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지구상에서의 한 인간은 광활한 바다의 흰 갈매기하고 똑같죠.
그렇게 저는 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외롭게, 했어요. 예.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이게 이제 의인화 시켰네요. 그죠? 예. 그리고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춰 보련다. 그러니까 황혼의 손에다가 막 이제 입술을 막 근데 입술이 뜨겁네. 그리고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러니까 여기서 안긴 모든 것이라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문구죠. 별, 수녀, 죄인, 행상대, 토인들 그런 걸로 그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달라 그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입술을 그렇죠. 보내게 했다고 한 거는. 자기 사랑을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건가요?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한다는 건 내가 내 입술로 다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입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뽀뽀를 하고 종소리 저문 살림소, 깊은 그렇죠. 살림 속에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뽀뽀를 하고 시멘트 장판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할 가치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근데 참 이 표현이 참 저는 좋습니다. 종소리 저문 살림소. 그죠? 종소리가 저물었대요. 지금 이 황혼이 저물어 가는 중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를 살림속 그윽한 수녀들. 그러니까 뭐 쓸쓸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모든 것들에게 그렇죠. 참 애정을 담고 있는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시. 그렇죠. 사랑을. 그러니까, 하여튼 이육사님은 엄청나게 그 대상이 넓어요. 저는 여인들의 손 아니면 뽀뽀를 안 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고 그 여인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황혼을 저는 지금 황혼을 말하자면 지금 현재 독립투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일제도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지금 폐쇄된 데서 그러니까 그 황혼을 갖다가 어떤 희망적인 그걸로 그래서 모든 이런 그 지금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 쓸쓸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모든 것들한테 그런 걸 불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황혼을 이 사람이 이렇게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춰보려다 한 이유는 황혼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어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빛을 황혼이니까 비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한테. 그리고 세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수인들에게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그죠? 낙탔다는 행상대까지 사막에까지. 고비 사막 얼마나 쓸쓸하고 그렇죠? 근데 행상들에게다. 아프리카의 녹음 속에 활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한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에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한 그 사람들을 이제 황혼으로 그 빛이 쫙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때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입술을 보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황혼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이 실순 삶의 소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식과 평화를 이렇게 세계에 다 주고 싶다는 그런 뜻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그런 건 왜 그랬을까요? 반쪽을 할까? 이왕하려면 다 해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타쌤. 그죠? 이거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다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지구의 반은 평화고 반은 지금 침략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이 햇빛이 비치는 쪽이 이게 그렇죠. 둥그니까. 햇빛이 비치는 쪽은 반만 비치잖아요. 반만 비치니까 그렇죠. 둥그니까. 반만 비치고 뒤는 안 비치니까. 예, 그러고 있죠. 내 5월의 골방. 5월이었네요. 예. 커튼 뭐 이렇게 열어도 춥지는 않았겠네요. 그죠? 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푸른 커튼이래네요? 예. 그럼 이게 진짜 커튼인가? 그렇죠? 내일도 하늘이 푸르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푸르면 하늘이 있으니까 황혼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푸른 커튼을 저는 하늘로 생각을 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1년에 내 골방의 커튼은 진짜 커튼이 아니고 예. 하늘이 파란 하늘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황혼이 이제 그 하늘을 이렇게 물들이니까 그것을 파란 커튼을 걷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골방이 지금 골방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폐쇄된 감정을 골방이라고 하고 지금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작가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시를 읽고 이렇게 읽다가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골방은 이게 골방이 아니고 이 시 전체로 봐서는 내 폐쇄된 내 어떤 정신세계 또 내 지금 독립 자유의지가 이렇게 폐쇄돼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 자체가 지금 폐쇄된 상태잖아요. 골방에서 진짜 하는 거잖아요. 독립운동을. 실제로 이분이 그 황혼 노을 같은 걸 보면서 그 자연물 황혼을 보면서 당시 시대와 자신의 처지와 그거를 의인화시켜서 시를 쓴 거죠. 근데다가 이 시가 5월의 병상에서 쓰신 시예요. 이게 5월 근데 달에. 아픈 건 전혀 나타나질 않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대요. 왜 아늑할까요? 그러니까 이 폐쇄된 공간, 골방이라는 건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득도 하죠. 골방이기 때문에. 아득이 아니라 아늑. 편안한 거니까. 아늑도 하니. 이건 뭐냐면 창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나는 황혼이 들어온 거야. 황혼이 들어오니까 아늑한 거야. 그죠? 그리고 내일 또 저 푸른 겉을 걷게 하겠지.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의 물소리 같아. 시냇물 소리 같아서 이제 황혼이 천천히 암암이라는 건 어둡잖아요.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사라지는 것은 이제 시냇물의 물소리 같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네요.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맨 마지막은 좀 그렇게 말씀하셨네. 황혼이 한번 이렇게 어둠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면 그렇죠. 내일이 돼야 이제 또 이제 그렇죠. 내일의 태양이 다르듯이 내일의 황혼도 내일의 태양은 다시 뜬다. 내일의 황혼은 또 다시 뜬다. 하여튼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세계가 넓다. 그죠? 이게 처음 데뷔작인데 어떻게 데뷔작에 이렇게 하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골방과 황혼의 어떤 대립의 관계 그런 그렇잖아요. 골방과 황혼 거기서 그 대립의 관계를 이렇게 조금 그래서 이제 골방이라고 한 건요. 그 아까 그 1년에 보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러잖아요. 골방은 구석진 방이니까 거기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을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혼자 있으니까 외롭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황혼이 쫙 비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아늑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황혼이 품고 있는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부 나의 그 사랑, 이걸 이제 주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따뜻해. 아니, 세계에서 우리나라 요만하잖아, 우리나라는. 거기서 어떻게 사막, 고비 사막 나오고, 아프리카, 이게 참, 정말로지. 이분이 아는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분이었고. 굉장히 좀. 근데 그 수녀들도 외로운 사람인가요?
그렇죠. 수녀도 결혼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수녀들은 종소리지만 살림 속에 있는 수녀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단절된 곳에 있는 세상과 등지고 있는 단절된 곳에 있는 수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수녀님들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갈한 분, 깨끗하고 성스러움, 그런 거 아름다움. 그만. 우리 나타샤가 그렇죠. 참 대단한 시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모든 것들한테 그 황혼의 빛을 갖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 예, 그 마음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 황혼을 어떻게 보면 의인화했지만 독립, 자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햇빛, 마지막 햇빛을 비추는 모든 대상을 자기가 사랑하고 함께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서의 그 굳은 자기의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는 교목, 이제 그 굳은 정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하여튼 이 대단하신 분이고 이런 시인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시를 읽고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시 두 편으로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이 꽃피는 나루 시즌 5 이원록 이육사님의 제1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방송 진행에 전한성, 이종미, 윤채원, 신경숙님 함께 하셨습니다. 기술에는 박영록,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